이제 4.2절은 강체벽으로 둘러싸인 피스톤으로부터의 방사. 나는 처음에 옛날에 야 음영을 배워서 피스톤이지 우리가 뭐 내연기관 다루냐. 그래서 그 기계과 사람들이 음영을 굉장히 싫어하는 게 야 피스톤은 기계과 쓰는 경우인데 네가 그 음영하는 애들이 뭐 스피커 받은 애들이 무슨 피스톤을 가져가 쓰냐. 그러니까 여기서 피스톤의 개념은 그냥 분할 진동이 없이 움직이는 걸 피스톤이라고 해요. 분할 진동 없이. 이렇게 진동하지 이런 진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체벽이라는 말은 다른 거는 다 이제 무한히 이제 이런 거야. 무한히 이렇게 이게 있는데 여기 구멍만 있어가지고 얘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여요. 옆에서 보면 요렇게 이렇게 이게 있는데 얘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여요. 여기는 강체. 여기는 어떤 움직임도 없어. 요 조건이지. 근데 스피커도 약간 이렇잖아. 네. 우리가 스피커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강체 조건이잖아. 바운더리. 얘만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진동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이게 스피커랑 똑같다고. 이제는 다 스피커 얘기야. 되게 재밌어. 물론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내용은 재밌어. 우리가 안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다 전에 다 매체에서 고통스럽지. 자, 강체벽으로부터 둘러싸인 피스톤의 방사합시다. 임의의 공간에서 어떤 물체가 진동하면 유체 입자의 진동에 의하여 음파가 발생하고 매질의 특성에 따라 발생한 음파가 전파한다. 4.1절에서는 이러한 방사 현상을 이해하는 기본이 되는 두 개의 기본 방사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두 개의 기본 방사체는 속도형 방사체가 있었고 음압형 방사체 있잖아요. 음압을 걸어내주거나 이렇게 속도를 만들어주거나 둘 다 해도 소리는 생기는 거겠지. 둘 다 해도 압력의 교란이 생겨. 그렇죠? 속도음은 압력음은 이런 게 있었다. 읽으십시오. 일반적으로 음원은 앞서 살펴본 방사체와 같이 방사체 표면이 어떤 속도로 진동하여 음파를 만들어내는 경우와 유체 자체가 어떠한 압력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의하여 진동하는 소리를 생성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게 압력음은 속도음은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 전자의 경우를 속도 음원이라 하고 후자의 왜 영어로 경우를 아니지? 벨로시티 사운드 소스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압력 음원, 프레셔 사운드 소스라 부른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음원에 의하여 방사되는 방사음의 해석적인 예측은 2장의 키르이오프 헬무트 적분 방정식 2.4.31로 가능하다. 그림 4.2.1은 이러한 경우에 방사 음장 예측을 위한 적분 방정식의 경계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방정식을 방사 음상 예측의 측면에서 다시 물리적으로 표현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림 식 1. 4.2.1 한번 읽어보세요. 예. 키르이오프 헬무트 적분 방정식의 방사 음장 적용 개념. P는 복소 음압 크기이며 SP와 SU는 각각 음압 경계면, 속도 경계면을, S 인피니티는 무한 반지름을 갖는 경계면, 그리고 벡터 R과 벡터 R0는 각각 관측점과 경계면을 표현하는 위치 벡터이다. 여기 보면 그 음압 경계면, 속도 경계면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음압 경계면이라는 것들은 아까 모노폴 소스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타드면 되는 거고 속도 경계면이라는 것들은 이제 다이폴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프레셔, 얘는 속도의 경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 식 1.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공간상의 의미의 지점에 전파되어 온 음파의 크기는 이 음파를 발생시킨 음원을 둘러싸고 있는 임의의 면에서의 음압과 속도가 그 지점으로 전파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일수식이 되게 일수식 보면 이거 보면 P가 있고 그렇죠? 압력이 하나 있죠, 그렇죠? P 그레디언트가 있죠. 그렇죠? P 그레디언트는 뭐예요? 압력의 공간 변화율이 뭐예요? 이게 속도잖아, 속도. 우리 압력의 리니어 라이저 공간 오리엔테이션 변화율. 보면 예. P를 속도에 대해서 미분한 텀이잖아. 공간에서 미분한 텀이잖아요. P 그레디언트니까 이게 속도라고. 이건 압력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린스 펑크션이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네. 여기 밑에서도 보면 이게 프레셔 있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있잖아, 그렇지? 이게 이 텀이라고.
이게 뭐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떤 아까 여기 경계면이 있는데 여기에 프레셔하고 여기에 속도만 구해줄 수 있다고 하면 임의에 여기 있는 임의의 점에서 있잖아요. 음압을 다 계산할 수 있다고. 그 이야기예요, 얘가. 그래서 공간삼의 임의의 지점에서 전파되어 온 음파의 크기는 이 음파를 발생시킨 음원을 둘러싸는 있잖아요. 임의의 면에서의 음압과 속도만 구하면 다 알 수 있다고. 이게 음압 텀이고 이게 속도 텀이라고. 나머지는 그래스 펑션인 거고. 이해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피커가 있는데 이 빙둘로 해가지고 여기하고 압력과 속도만 구할 수만 있다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는 어떤 지점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 음압하고 속도라는 말은 이 지점에서야 모노폴하고 다이폴 성분만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외 다른 지점에서의 모든 음압을 내가 다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자, 그러면 그림 4.2.2와 같이 무한베풀의 피스톤이 운동하여 소리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이제는 무한배풀에다가 있잖아요. 스피커 박스에다가 여기다가 벽에다 구멍뽕 뚫어가지고 스피커 유닛을 딱 박아놓은 그 경우를 한번 보자고 지금. 이 경우 키르이호프 헬무홀츠 적분 방정식을 그림 4.2.2와 같은 적분 표면을 이용하여 적용하면 그린 함수의 x는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의 표면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미분값은 서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이므로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그린 함수는 3차원 자유음장 그린 함수를 사용하였다. 자, 여기 보면 식 이식이 나왔어. 식 이식 보면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이식이었잖아. 이게 무한히 이 딱딱한 벽이니까 이 딱딱한 벽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빵이겠지. 리지드한 바운드리라고 했을 때 네. 속도는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없었을 거잖아. 그렇죠? 이건 다 날아가는 텀이고 오직 남아 있는 건 뭐야? 얘만 위만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냐 그러면 여기는 속도가 빵인 구간이니까 얘는 없다고 보고 요애를 있잖아요. 이렇게 모노폴로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겠지. 이쪽 똑같이. 요게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하고 이건 똑같이 볼 수 있는 거라고. 이 속도가 빵이니까 여기는. 요렇게 해가지고 수식을 풀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이제 바로 레일리의 적분 공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만 이거만 구하면 되겠죠. 아까는 뭐 스피커가 있으면 이걸 둘러싸여 있는 모든 면을 다 알아야 된다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스피커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만 구하면 돼요. 여기 위만. 이게 위만 이 UN의 분포 있잖아. 속도의 분포 있잖아. 분포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에이, 그렇잖아. 다른 거는 다, 야, 이거는 이제, 이거는 다 꽝이니까. 이거는 강체벽이니까. 무한벽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체벽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요 위만 그 속도를 이게 알면 된다. 뭐 이런 거지. 이것만 측정을 해가지고 얘를 그때 모노폴 소스를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제 요런 걸로 바뀐다고. 근데 여기 위에서의 모노폴 소스만 구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클리페리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삐리릭 해가지고 요거만 그 위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요거만 보면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되겠네. 읽어보세요. 식 2를 일반적으로 레일리 적분 방정식, 레일리 인테그랄 이퀘이션이라 한다. 여기서 벡터 R은 단순히 위치를 표현한다. 즉 직교 좌표계의 경우 x, y, z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음영하게 아버지가 레일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레일리 스피커 막 만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 레일리 아저씨가 딱 보니까 키르이호프 헬무홀츠 공식 이거 뭐 야, 이거 스피커에서는 저렇게 복잡한 방정식 필요가 없네, 이거. 그냥,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음압하고 속도를 다 구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요 위에서 음압만 쪼로록 구하면, 모노폴만 쪼로록 구하면, 그냥 끝나겠네, 이거, 스피커는. 야, 이거 껌이네,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다 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수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레일리 인티그랄인 거예요. 그게 이 수식이야. 우리 이 수식보다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레일리 인티그랄에 비하면,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쉽잖아. 이게 이렇게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대해서 이제 각각의 지점에서 있잖아요. 모노폴만 똑똑똑똑 몇 개 이제 격차로 쪼개가지고 모노폴만 뽁뽁뽁뽁 찍으면 되는 거야. 읽어주세요. 시기는. 식 2는 진동하는 표면의 속도 성분이 단극 음원처럼 공간으로 전파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노폴 있잖아요. 그렇죠? 속도 성분이 이 모노폴로 공간으로 전파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보면 원래는 이게 여기 보면 한쪽 방향으로 움직였잖아. 이 보세요. 원래는 한쪽 방향으로 움직였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지만 이걸 갖다가 모노폴 내가 양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가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날아가 버리고 여기다 날아가고 얘를 모노폴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고. 그게 이 수식이라니까. 얘가 아니 그래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야. 적분 형태를 네. 적분 형태를 즉 적분면을 미소한 구간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각 구간의 속도 un이 그 이 위치에서부터 관측 지점 벡터 r까지 단극 음원처럼 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아까 요 면을 있잖아요. 그죠? 이 면에 한 점 한 점을 있잖아요. 다 쪼개 가지고 한 개 한 개의 그 모노폴로 다 구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위치 있잖아요. 이 위치에 든 다음 이 각각의 모노폴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더해져서 여기서 오는 것처럼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이 각각의 모노폴만 구하고 여기서 이 모노폴들이 여기서 어떤 위상으로 날라올 거고 크기가 줄어들고 이런 형태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대한 기하는 것만 구하면 여기서의 합을 구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내가 얘기했다가 이 스피커를 1000개를 줬겠다 그러면 1000개의 모노폴이 이 간척 지점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다가 각각의 상세 간섭, 뭐 보강 간섭 이렇게 가지고 나올 거잖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게 클리펠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적분면을 스피커 진동면이니까 적분면을 미소한 구간으로 막 나누어 가지고 각 구간에서 속도를 다 구해. 그리고 간척 지점 R에서 이렇게 각각의 모노폴로부터 전파되어서 이렇게 오는 이걸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뭐 이 이야기인 거지.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호이겐스 원리랑 똑같은 거지. 여기서 각각의 지점에서 이렇게 모노폴로 가지고 모노폴의 합을 가지고 평면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2차 음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호이겐스 원리가 레일리 적분은 똑같은 얘기야 또. 이해가시죠? 읽어보세요. 이것은 사실 호이겐스의 원리를 적분 형태로 표시한 것과 동일하다. 적분항의 분모가 절대값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전파자, 프로파게이터인 단극 음원이 거리에 따라 끼치는 영향이 방향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단극 음원의 기본적인 특성을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가장 단순한 경우라 볼 수 있는 상황, 즉 un이 일정한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4.2.3은 이 경우의 좌표계, 각 기호의 의미 등을 나타내고 있다. 피스톤의 중심축, 즉 원형 피스톤 면의 중심에서 면의 수직한 축을 Z축이라 하고 그 축의 임의의 지점 Z에서의 음압을 식 2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식 3이 된다. 이것을 정리하면 식 4와 같이 된다. 자, 이제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내용은 잘 몰라도 돼. 근데 이게 맨 마지막으로 나온 수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까 이제 이 식3에서 있잖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화면을 보세요. 이게 무한벽이죠, 그렇죠? 이게 무한벽이니까 얘는 아까 속도가 제로인 점이고 얘가 움직이는 얘는 해필이면 똑같이 움직인 거 뭐 똑같이 기어가 있다고 보는 거 일단은 그렇지? 이 똑같은 기어가 있다고 보는 거 이런 식으로. 화살 크기가 똑같다는 말은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Z축 요 위에 있지만 센터 요 지점에서의 이 임의 지점에서의 한번 음악을 한번 본다고. 근데 이 정말 놀라운 게 있어. 그럼 이 스피커의 반지름이 A라고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얘는 이 스피커가 둥글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쪼개 본다고. 그러면 이런 면들이 이렇게 막 있을까 있는 것들이 그렇죠. 그치? 네. 이게 원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쪼개 본다고. 이런 것들이 막 쪼갠다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쪼개고 이것도 쪼개고 있잖아요, 그치? 이 각각의 기한 이게 한 개 한 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각각의 모노폴이라고 그랬죠. 네. 이 모노폴들이 이 원이 이하고 얘 사이는 이제 위상이 같겠죠. 그치? 같이 도달할 거잖아요. 보완 간섭이 생기겠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 대본 거야. 그러니까 요 선적분을 싹 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대가지고 여기서 다 대한 거라고. 그러면 요 각각 요 면적 있잖아요. 어쨌든 이걸 다 대가지고 더해보면 놀랍게도 이런 수식이 나와. 이게 핵심이야.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로제르 C가 있고 이게 각각의 하나가 UN으로 이렇게 방사가 속도를 가지고 방사가 되는데 이거는 이 센터 있잖아요, 요 지점. 네. 요 센터에서
모노폴 음원이 있다는 거 하는 그 음원하고 이거는 마이너스 JKR 이 뭐? R 뭐라고 돼 있어요? R RA요. RA라는 말은 요 맨 가상이잖아요, 가상이. 네. 여기서 내주는 음원 있잖아요. 여기서 내는 음원을 네. 뺀 거랑 같은 거. 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요 사이에 있는 거, 요 사이에 있는 거. 이건 아무 기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센터에서 나오는 거하고 가장자리에서 나오는 가장자리 음원 H톤하고 센터 톤하고 두 개밖에 기여를 안 하는 거야, 여기서는.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 얘 음악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분할 진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야. 이게 똑같이 있잖아요. 완전 피스톤처럼 이렇게 운동하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요 톤하고 요 톤밖에 작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톤, 이 톤이겠죠, 그치? 림이니까. 그게 이 수식이에요. 결국은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하고 엣지에서 나오는 톤만이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에 나오는 톤은 얘가 없애고 얘가 나오는 얘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그러면 파수에 따른 지향성, 주파수별 지향성을 그렇지. 지향성이 만들어지고 지향성을 만드는데 원래 여기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 까먹는 거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나온 무지향성하고 이 나오는 거, 요거하고 요 두 개만 가지고 수식을 거는 거랑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얘가 얘 까먹고 얘가 얘 까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읽어보십시오. 정신이 나갔습니다. 잠깐. 즉 피스톤의 예. 중심적으로 즉 피스톤의 중심축으로부터 전파하는 성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은 피스톤의 중심의 평면파를 발생시키는 음원 로 제로 C UN에 의하여 중심축을 따라 만들어진 음파가 전파되어 관측점 Z까지 도달하고 그러니까 중심에서 로제르시 UN으로 해서 이렇게 도달되는 게 먼저 오고 두 번째는 피스톤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한 성분이 Z축으로 전파한 성분이다. 그치 이 두 개가 마이너스로 가 있다는 게 중요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K R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로 그렇죠? 상세간섭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음파에 의하여 Z축에서는 서로 간섭에 의한 음파의 상쇄, 보강 현상이 반복되는데 이 현상은 피스톤의 반지름에 비하여 관측되는 지점 Z가 원점에 비하여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상쇄되는 정도가 심하여지고 가까울수록 상쇄되는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관심 주파수에 해당하는 파장이 피스톤 반지름에 의하여 훨씬 크면 관측하는 지점에 관계없이 완전 상쇄 현상이 발생한다. Z가 반지름에 비하여 아주 큰 경우에 식4는 식5와 같이 표현된다. Z가 거리가 반지름에 비해 매우 큰 거는 이 말은 매우 먼 거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네, 읽어주세요. 식5가 의미하는 것은 원거리 음장에서 관측되는 피스톤 진동에 의한 음장은 단극 음원에서 방사되는 음장과 같다는 것이다. 아주 멀리서 보면 이게 피스톤에서 만들어지든 이게 모노폴에서 만들어지든 똑같이 보이냐. 저 멀리서 보면 이게 피스톤이 그냥 점을 알아 보이는 거죠. 점으로 보인다. 그놈처럼 보이는 이게 커지고 이게 이게 나타나. 그림 4.2.4는 Z축뿐만 아니라 의미의 지점일 경우 피스톤의 운동에 의하여 방사되는 소리를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좌표축과 관련된 기호의 약속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는 아까는 여기서만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만 했잖아.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옆에서도 그렇지. 이제 그 옆에서 있는 걸 한번 보자고. 그러면 이제 지향성이라는 게 만들어져. 스피커 지향성이라는 게. 이제 그건 이제 볼 거예요. 옆에서 보는 거를 보자. 해야 X-Z 평면상의 의미의 지점 벡터 R0에서의 음압 P, R 세타는 식 6이다. 그러면 앞에 거는 똑같은데 뒤에 이제 KA 사인 세타분의 J1 K 사인 세타 이런 게 더 붙죠. 이게 바로 이제 지향성을 나타내고 이게 J1이라고 표현된 거 있잖아. 이게 베셀 펑션이야. 아까 내가 베셀 펑션 이야기했죠. 아까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베셀 펑션 언제 나옵니까? 둥글거나 공처럼 생기면 모든 게 베셀이 나온다. 베셀 펑션 잘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타악기 있잖아. 우리 둥근 타악기 되게 많잖아. 줄 맞추고 갈 때 다 베셀 펑션으로 나와.
스피커도 둥글잖아. 그래서 패스 펑션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지향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J1은 베셀 함수의 첫 번째 형태이다. 퍼스트 카인드 베셀 함수. 특별히 세타는 0인 경우를 살펴보면 식 7과 같이 됨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식 5와 동일하다. 이거 아까 세타가 0이면 뭐가 돼요? 아까 그 축상이지 세타 축상 그치?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식 6은 보다 일반적인 경우, 즉 관측 지점이 x-z 평면상의 의미의 지점에 있는 경우의 음압의 크기를 표현하는 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관측 지점이 x-z 평면상에 있지 않다면 음압은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사실 반지름 A를 갖는 피스톤의 전제가 동일한 속도를 갖고 움직이므로 음압은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겠네요. 박사님 뭐 어떻게 읽어요? YG 평면. YG 평면에서도 XG 평면에서 관찰한 음압 분포와 같은 분포를 가질 것이다. 식 6과 7을 이용하여 음압을 다시 표현하면 식 8이고 시간 평균 인텐시티, 타임 에버리지드 인텐시티는 식 9로 표현되므로 자 여기서 보면 PR 세타 이제 어떤 지점을 다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앞에 있는 게 얘가 뭐예요? 이게 이제 정축에 있는 요 지점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요게 더 곱해진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지. 뭐 2는 그냥 상수니까 그냥 날라가고 이 부분이 곱해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따라서 무슨 지향성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리고 시간 평균 인텐시티가 이 로제르 C분의 P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똑같이 해가지고 이게 Z축에서 이까지를 보면 요런 어떤 B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인텐시티 B가. 읽어보세요. 이 경우 중심축의 인텐시티에 대한 각 방향의 인텐시티 B는 식 1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4.2.5는 식 10을 여러 가지 KA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 식 10은 방향 지수, Directivity or Directivity Index 혹은 음향 분포성 지수, Spreading or Spreading Index라 부른다. 그림 4.2.5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의미는 방사 음장을 지배하는 중요한 첫 번째 인자는 KA라는 사실이다.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이제 그 유명한 KA가 나왔어. 아까 KA를 내가 이름이 있다 그랬지. KA는 뭐라 그랬어요? 네? KA가 무슨 이름을 가진다 그랬잖아. 워낙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헬름홀츠 넘버라 그래. 헬름홀츠 넘버예요, 넘버. 이건 내가 스피커하고 음향을 하면서 헬름홀츠 넘버를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야. KA 값을 반드시 알아야 돼. KA 때문에 지향성이 만들어지고 마이크로폰도 지향성이 만들어지고 스피커도 지향성이 만들어지고 이게 다 생기는 거예요. 지향성이 만들면 소리가 한쪽으로 모인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파동의 상세 간섭, 보강 간섭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왜냐 그러면 잘 봐요. 아까 우리 이게 스피커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얘를 갖다가 처음부터 이 작은 하나의 모노폴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다 그러면 얘가 여기 갖고 이게 똑같은 게 올 거잖아. 근데 시간차가 생기죠. 요만큼의 시간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차 때문에 상세가 될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근데 그게 말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진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보강만식이죠. 같잖아.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얘가 제일 클 거고 얘에서 옆으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는 적어질 거잖아. 왜? 상세 간섭이 생기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면 갈수록 줄어들겠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스피커 앞으로 보고 이제 옆으로 가면 소리가 줄어들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줄어들면 그냥 이렇게 좀 얘가 1이면 이게 뭐 작게 이렇게 얘가 요렇게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안 줄어든다는 게 문제야. 어떻게 줄어드냐? 희한하게도 어떤 각도는 안 나왔다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 각도는 소리가 아예 안 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여기 아까 여기 보면 요 수직 때문에 그래. 이게 0으로 수렴 가는 점이 있거든. 이게 나중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가보면 얘가 요렇게 되는 게 이렇게 있는 식으로. 이 0으로 가는 점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소리가 가다가 쭉 잘 나오고 내가 스피커를 틀면 있잖아요. 요렇게 틀면
커지다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만약 야외에 있다고 보고 이게 갔다가 싹 들면 안 나왔다가 나오고 이렇게 됐다고. 이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이 KA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KA 때문에. 이거 보세요. KA는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란다분의 2파이A라고 그랬지. 그렇지? 이 스피커의 반지름인 거야. 2파이라는 말은 스피커야 그러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주가 된다. 원주. 전원주 할 때 원주 말고 원주. 이게 스피커 둘레. 어? 이 원주가 생기는데 파장에 비해서 예를 들면 1kg다. 그럼 34cm잖아. 34cm에 비해서 이 스피커 둘레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지향선이 다 만들어지는 거야. KA가 1이다. 그러면 파장하고 원주가 똑같은 거지. 그쵸? 아니, 그러면 스피커를 재봤는데 34cm다. 한 요 정도 되겠지. 스피커, 이거 34cm 되겠지. 다 펴보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치? 그러면 요 정도에서 1kg 내주면 이게 1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가요? 1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거의 무장성이죠. 그래서 요만한 사이즈의 스피커를 가지고 1kg 내주면 왜 무장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0이라 그러면 당연히 무장이겠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K가 3.8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날아가는 게 없고 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6으로 넘어서는 순간, 5를 넘어서는 순간 있잖아요. 한쪽에 너울이 생겨. 안 생겨. 이런 것들 막아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대전제는 스피커는 강제진 녹을 여기밖에 이는 불안이 없다라는 가정했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K가 5를 넘어서 6으로 하면 별로 안 좋은 거야. 반드시 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파 스피커 설계할 때 K를 5 정도에 맞춰서 5나 4 정도에 맞춰서 하면 이렇게 갑자기 쑥 꺼지는 게 없다고. 그러면 스피커나 특성도 좋아지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스피커를 만들 때 우리가 왜 이걸 이렇게 만들겠냐. 여기 보면 왜 이런 식으로 트위터는 자꾸 미드는 더 크고 이렇게 왜 크게 가겠냐고. 왜 이렇게 갈까? 여기는 지금 효율 이야기는 하나도 안 했어. KA가 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기라면 여기도 KA가 5, 여기도 KA가 5, 여기도 KA가 5, 여기도 KA가 5. 아니면 4가 되든 3이 되든 내가 정하는 거야. 왜냐, 얘가 내줄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저게 아까 란다분 2파이라며. 그쵸? 저 주파수로 가면 란다가 커질 거잖아. 하늘이 길어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 되려면 어떻게 돼? A가 커져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커진다고. 내가 트위터야. 트위터다 그러면 란다가 작아질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율 관계가 일정해지려면 그럼 A도 같이 작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작아지는 거라고. 내가 내주는 주파수 대역하고 KA를 같게 해주려면 고요로 갈수록 이게 작아져야 되고 저요로 가서 커져야 된다고. 그렇게 KA가 다 동일해지는 거야. 기본적인 원리는 그래. 기본적인 원리는. 그 다음에 이제 파워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크게 내주려면 커져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물론 내가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무제한으로 만들 수도 있어. 처음부터 KA는 1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어. 처음부터 1. 그러면 처음부터 무제한으로 날린 거잖아. 그럼 무제한 스피커가 되겠지. 트위터도 1이 돼서 이게 다 만들어줄 수는 있어. 그러면 나중에 우퍼가 좀 작아져야 돼. 그렇게 하면 출력이 좀 딸릴 수도 있겠지. 어쨌든 간에 이건 내가 설계하기 나름이야. 근데 사실 여기서 설명 안 해준 게 이 면이 있으면 안 돼. 이게 면이 지향성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스피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스피커 1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면이 나중에 지향성을 만들어주니까. 그거 없다 치고, 이제, 요렇게 스피커를 쌓아놨다. 공 위에 공이 있고, 공 위에 공이 있고, 이렇게 쌓아놨다고 하면, 이게 다 K를 맞추면 다 똑같이 나오지. 이게 K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KA는 반드시 알아야 돼. 내가 마이크로폰도 있잖아요. 마이크로폰도 내가 이렇게 큰 마이크로폰, 요만한 다이아프램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C414 같은 요만한 거 있잖아. 5만원에서 요만한 거, 687 같은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만하거든? 근데 KA 값이 생각보다 크다고.
그래서 이거는 정면에서는 노래할 때는 상관님 옆에서 노래를 하면 고역이 확 깎여 이 일이 널이 생긴다고. 그래서 내가 무장으로 하려면 무조건 다이아프램이 작아져야 되겠대. 마이크로 다이아프램 2분의 1인치, 뭐 4분의 1인치가 2분의 1인치가 정도 되면 이제 보통 한 3kg, 4kg부터 이제 지향성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상부터. 근데 이제 4분의 1인치를 가면 한 10몇 킬로에서 이제 지향성이 생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룸 특성을 잴 때 정면에 오는 거 보면 상관이 없는데 옆에서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음색이 이미 다 왜곡이 돼서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폰 팁이 작아야 된다고. 2분의 1인치, 4분의 1인치는 돼야 돼. 그래서 어스복스가 가서 줄어들잖아. 마이크로폰이 줄어들죠. 이렇게. 꼭대기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나는 SM5758 가지고 마이크로폰 했다. 그건 이제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KA라는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KA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얘기도 이름을 붙였겠어. 뭔가 이름을 붙였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야. 그냥 KR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KR일 때는 별로 없어. 근데 니어필드, 파필드를 중요한, 내가 어디서 듣냐라는 게 R이니까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만 KA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헬로몰트 넘버라는, 그냥, 헬로몰트 들어갔다는 거, 음향에서는 헬로몰트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게. 그냥. 뭐가 뭐 헬로몰트 다 들어가 있어. 헬로몰트 업소버, 뭐, 헬로몰트 레조네이터, 헬로몰트 넘버, 뭐, 헬로몰트 방정식, 뭐, 이런 거 다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음향이 뭐라고 그러나? 음악학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음악학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맞다. 헬로몰트는. 음악의 아버지를, 피타고라스, 뭐, 음악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파울. 음악의 아버지. 네, 음악의 아버지. 음향의 아버지. 레일리. 아니, 모르겠다. 아흐는 이제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예요? 핸델입니다. 핸델이요? 핸들? 핸들? 죄송합니다.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 개념을 이 보면서 있잖아요. 요 개념 이게 얼마쯤부터 이게 이제 지향성이 만들어지는 건 첫 번째 널이 만들어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 3.8하고 6.4 요 사이가 되게 중요하겠지. 이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적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반사돼서 나중에 이렇게 오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잖아요. 한 번 맞고 오면 고역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근데 이게 널이 생기는 게 별로 이제 안 좋은 거거든.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3.8이니까 한 5 정도 되면 이제 5 이내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가져가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된다. 이거 내가 스피커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 해줬지. K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 안 해. 헬레몬트 넘버 있는지도 몰라. 여기서 헬레몬트 넘버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 코스를 들어봐봐. 헬레몬트 넘버 이야기가 있나? 별로 없을걸? 그냥 KA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근데 KA는 굉장히 의미하는 게 크고, 되게 중요해. 자, 읽읍시다. 즉 발생시키는 파장에 비하여 방사체의 지름이 작으면 작을수록 혹은 저주파이면 일수록 각도 세타에 대하여 둔감하다. 근데 모르고 어디 읽고 있어요? 여기 그림 위를 있습니다. KA라는 사실이다부터 다음부터 읽고 있습니다. 맨 윗줄. 즉 발생시키는 네. 파장에 비하여 내가 놓쳤어. 즉 미안해. 읽겠습니다. 즉 방사 음장의 방향성이 각도에 대하여 일정하여 어떠한 방향에서 청취하는 음도 같은 크기로 들린다. 이제 무정성을 할 때는 거죠. K가 0일 때, 아니 1일 때, 그렇지? 이와는 다르게 K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방향성은 각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해진다. 그림 4.2.5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어떤 각도에서는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널 이런 게 있으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여기는 널이 두 군데나 있죠. 그렇지? 오히려 엄청 많아지면 상관이 없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이거 보면 한 20 정도 되면 이게 한 7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음파 스피커라는 걸 제가 만들었거든. 초음파 스피커는 주파수가 40kHz야. 40kHz 되면 K가 얼마 나오는지 빼면 란다분의 2파이 A인잖아, 그렇지? A인데 란다가 40kHz 같으면 수미리밖에 안 되거든. 이 미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A가 내가 요만한 걸 이렇게 10원짜리 동전만한 걸 만들더라도 이게 KA가 한 30 가까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4도, 5도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지. 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보면 오줌 눌 때 있잖아요. 오면 사람 앞에 탁 하면 틱 하고 물 나오죠 있잖아요. 그게 초음파 셀이 달려있거든. 그래서 30kg 써요. 30kg 해가 넣어보면 이 각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도 나와, 이 정도 나와. 그래서 내가 30도 이내 들어오면 이제 탁 켜지는 거지. 그런 게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이제 학교 수업이라 그러면 야, 계산해봐. 각도 한번 계산해봐. 이게 다 할 수 있거든? 이게 다 그려봐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딱 그대로 나와. 이거는 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KA를 알아놔야 된다. 그래서 요 수식이 있잖아요. KA 사인 세타분의 J1, KA 사인 세타 이게 제곱 파워니까 그치? N은 0이니까 제곱을 해가지고 나온 디렉티비티 인덱스를 보면 이게 이런 그림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잘 이해를 잘 하기를. KA 따라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KA가 1부터 무제한이라고 보면 돼요. 1 이하를. 근데 KA 1 나올 동안 무제한으로 날아가거든요. 거의 무제한이잖아요. 거의 그치? 지금 보면. 그쵸? 무제한으로 날아간다. 근데 이제 2가 되고 3이 되고 4까지는 거의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제 5가 되고 6이 되고 나면 이렇게 요 정도 첫 번째 이렇게 팁이 생기는 거 요 정도 한 6 정도만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내가 스피커 사이즈를 얼마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좀 머리가 좀 떠오르겠지. 그럼 지금 소리 잘 안 날아가겠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다. 물론 강체 진동일 때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 쓰레기가 되는 거지. 자, 정리하면 무한배플에서 피스톤이 움직여서 형성되는 방사음장에 대하여 파장에 대한 방사체 크기의 비가 방사음장의 특성에 끼치는 영향과 파장에 대하여 피스톤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대한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게 KA, KR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아울러 방향지수, 디렉티브 인덱스를 통하여 방사음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극한의 경우의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파장에 비하여 방사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형성되는 방사음장은 단극 음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반대로 파장에 비하여 방사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음파의 간섭 현상에 의하여 방사음장의 방향성이 각도에 따라 매우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유한배플에서 피스톤이 운동하는 경우, 즉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스피커의 경우에는 무한배플 피스톤 형태의 방사체에서 방사하는 음장과는 다른 방사음장을 만들어낼 것임은 제로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방사체에서 방사하는 소리의 파장이 배플 크기에 비하여 작을 경우에는 무한배플에서 관찰한 현상이 그대로 관찰될 것임을 상상할 수 있고, 반대로 파장에 비하여 배플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유한한 배플의 존재로 인한 산란 혹은 회절 현상에 의하여 이곳에서 관찰한 현상이 일부 수정되어 나타날 것임을 상상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개의 기본 방사체와 함께 무한배플의 피스톤 방사체 또한 일반적인 방사 현상을 이해하는 기본이 된다. 일반적인 방사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혹은 예측 방법은 물론 수치적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4에 기술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방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방사. 소리를 만들어내는 관점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한한 평면에서 이렇게 막 뜨는 것도 지금 봤고, 공이 이렇게 하는 것도 봤고, 이렇게 되는 것도 봤고, 지금 계속 방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방사. 이제 4.3절 보면 뭐 유한평면에서 이제 방사하는 거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4.4절 넘어가 보면 이제 산란에 들을 거라고, 산란. 알 낳는 게 산란 말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스캐터링에 대해서 배웁니다. 회절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면 끝이야. 그럼 비 보면 그 프레스넬 넘버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프레스넬 넘버 175쪽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실제로 이제 계산도 해볼 수 있어. 왜냐 그러면 방음벽을 내가 만들고 나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지금 소음이 얼마나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얼마큼 지금 이게 줄어들 수 있는지 그걸 다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집안에서 3대11 정도 듣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는 데서 줄어든 게 있을 거잖아. 방음벽 때문에. 거기다가 내가 이제 아까 이제 그 메스로 해가지고 또 줄어드는 게 있을 거니까 내가 벽을 쌓을 거니까 그치?
이렇게 가지고 무슨 뭐 노숙자처럼 살지는 않을 거잖아요. 집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으면 이제 메스로 돼가지고 내가 메스로로 줄이는 것까지 다 하면 내가 여기서 차가 달릴 때 100데시벨이 나오면 이 높이를 몇 메다를 쌓아줘야 내가 집안에서 300데시벨 할 수 있는지 다 계산할 수 있다고. 그게 이제 오이 배울 거예요. 재밌겠지?